안녕하세요. 텍스멘토스의 조현경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재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청약 당첨 후 제출해야 될 서류 중에 하나죠. 흔히 자금 출처 명세서라고 부르는데 이제 정확한 명칭은 주택 취급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이거든요. 이거를 세무 관점에서 어떻게 써야 안전한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서류 왜 이렇게 까다로워진 거예요? 예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 제도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2017년 8월 이 대책 이후 도입된 거예요. 처음에는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만 대상이었는데 그 이후에 19년, 20년도 부동산 대책을 거치면서 적어도 지금은 규제지역, 금액 상관없이 모든 주택, 그리고 규제지역이 아닐지라도 6억 이상 주택은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될 서류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토부 지자체 공지에도 이 구조가 그대로 나와 있는 게 현재 규정입니다. 아, 그러면은 청약을 통한 분양 계획에서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좀 헷갈리시는데 우리 보통은 기축을 구매할 때는 잔금이 금방이기 때문에 이거 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수긍을 하시는데 청약은 보통 입주가 3, 4년 후기 때문에 이걸 왜 지금 제출해야 되는지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요즘 청약이 또 핫한 것들이 몇 개 나와가지고 청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영상을 또 올리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청약 공급계약도 주택거래 계약 체결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금 조달 계획서 안내 자료에도 분양 입주권 공급 계약 시에도 이걸 꼭 제출해야 된다고 못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청약 당첨이 된 사람 기준으로 어떤 타임라인으로 작성을 해야 할까요? 우리 보면은 청약이 당첨이 되게 되면은 우선 서류 접수를 하고 그리고 계약을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청약이 당첨됐을 때 계약을 하러 가서 계약금을 납부하는 시점, 그리고 그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걸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실무적으로는 분양사무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서류를 함께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 현행법상 제출을 해야 하는 구조였네요. 네, 이게 미제출하고 허위제출을 할 시에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청약 시는 아직 잔금까지 기한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때 제출한 걸 그대로 지키지 않더라도 허위 제출에 해당하지는 않고요. 실제로 이게 미제출하거나 허위 기재를 해서 나중에 밝혀졌을 때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아, 그럼 양식은 어떻게 생겼나요? 네, 양식은 여기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3 서식이고요. 우리 지자체나 분양사 자료 보면 구조는 거의 똑같습니다. 아,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려볼 텐데요. 어떻게 써야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 네,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예요. 상당히 많은 고객님들께서 이걸 어떻게 써야 문제가 없냐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현실적인 세무사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기축 매수 시 그리고 천양 분양 계약 시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우리 기축 매수 시는 잔금이 적어도 3, 4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의 주제인 청약 시 제출해야 되는 분양 계약 요령을 먼저 드리자면은 첫 번째, 현실적으로 가능한 숫자로 쓰셔야 합니다. 보통 계약금 10%나 20% 납부 후에 중도금과 잔금의 계획을 적는 개념이잖아요. 그럼 이때 소득 재산 수준과 완전히 동떨어진 자금 계획은 위험해요. 우리가 청약이 당첨되고 서류를 제출할 때 소득자료를 보통 같이 제출을 하거든요. 그 소득자료에 소득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본인의 나이도 나와 있고 나이를 통해서 본인의 근무기간도 어느 정도 유추가 되겠죠. 그래서 잔금 때까지의 근무기간 그리고 본인이 사회생활을 시작한 기간을 해서 곱하기 소득을 해서 어느 정도의 본인이 추정되는 재산을 맞춰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은 4천이고 근무기간이 10년이 채 안 되는데 본인 통장에 10억이 있다라고 자료를 적어내면은 나중에 의심되는 케이스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부는 신고된 소득을 바탕으로 자산을 추정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투자를 잘 하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코인, 미국 주식, 그다음에 국내 주식을 통해서 근로소득 이상의 투자 수익을 벌어들이는 분이 요새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은
정부는 그걸 일일이 다 검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신고한 소득의 합계가 본인의 자산이라고 추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다음 포인트는 어떻게 될까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우리 가족 돈을 어떻게 기재하느냐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증여라면 자기자금 항목에 증여 상속한의 금액을 적는 게 맞아요. 당장 증여를 받지 않더라도 청약 당첨이 되었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도와주시는 경우가 꽤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당장 3, 4년 이후에 부모님이 잔금 시에 얼마나 도와주실지는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이 금액이 오차없이 정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해당 금액이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증여세 신고도 함께 할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해됐습니다. 근데 만약 부모님이 상속이나 증여로 돈을 아예 주시는 게 아니라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는, 즉 차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차입금 항목에 이제 직계 존속란이 있어요. 거기에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차입금을 적었다는 거는 차용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차용증이라는 걸 작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 차용증 영상 올라갔잖아요. 거기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자율, 상환계획, 계좌이체 내역을 맞춰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실상 증여로 본다고 국세청은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 증여로 쓸지 차입으로 쓸지는 나중에 세금 플랜까지 보고 결정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우리 증여로 쓰시게 되면은 증여세 납부 자금 계획을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차입으로 쓰게 되면은 이자나 상환 흐름을 계획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그 다음은 대출인데요. 정부의 규제가 계속 바뀌면서 주택담보대출, 즉 주담대 한도가 얼마나 될지 현 시점에서는 100%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이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으면 될까요? 맞아요. 대출 총액 규제, 우리 LTV나 DSR 이런 규제들이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잔금 시에 대출 규제가 어떻게 될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게 요즘 현실인데요. 우선은 현재 규칙을 바탕으로 적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차후 검증을 한다 하더라도 해당 연도 당시에 해당 규제를 바탕으로 대다수가 적기 때문에 대다수의 이 자금 출처 명세서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방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대출이 4억밖에 안 나오면 일단은 4억으로 기재를 하시고요. 입주 시 대출이 만약에 6억까지 나온다. 그러면 6억 대출을 받으시고 2억은 증빙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즉 입증 부담이 줄어드는 개념이겠죠. 우리 검토하는 정부도 그런 건 다 감안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이해됐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입주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작성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사실 요즘은 규제 지역이 아니더라도 중도금 대출만 받아도 전입 의무가 부과가 바로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실거주 의무는 대부분의 주택에 다 있어요. 특히 청약의 경우 중도금 대출을 받으시지 않는 분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입주 시 실거주를 하실지 전세를 놓으실지 계획에 따라 작성하는 게 기본 개념이지만 대부분은 실거주 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 규제 지역에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국토부 관할이고요. 주담대를 받았을 때 실거주를 하라는 것은 금융위의 규제예요. 근데 우리 지금 작성하고 있는 이 자금 출처 계획서는 국토부 관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지금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요. 중도금 대출을 받으세요, 일단. 그리고 입주 시 전세를 놓는다고 가정하고 전세금을 적어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물론 전세를 놓는다고 하고 실거주를 할 경우 이제 추후 소명 요청이 오게 되면 그 증빙을 하시면 되고 일단은 전세를 놓는다고 가정하고 이제 전세 보증금으로 그 항목을 채우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정리해보면 청약 당첨 후에는 당첨의 기쁨을 잠시 뒤로 하고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부터 세무사랑 같이 짜보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맞습니다. 우리 청약은 점수 싸움이지만 당첨 이후부터는 자금, 세금 설계 싸움이에요. 자금 조달 계획서 단계부터 세무사랑 함께 설계하면 나중에 증여세, 양도세, 자금 출처, 조사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텍스 멘토스와 함께 청약 당첨 순간부터 인연을 맺어 놓으시고 나중에 또 다른 용역을 함께 진행하게 된다면은 저희 입장에서도 상담이 용이하고 또 고객 입장에서는 훨씬 더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오늘도 현실적인 디테일 설명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부동산 세금 파트너 텍스멘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